오늘은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데 보수의 품격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무튼 뭐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셔갖고 괜히 셈이 예. 좀 나기도 하고. 뭐 일단 근황을 좀 그래도 예. 안부 인사차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집했어요. 예. 그러시군요. 요새 가끔 유튜브에도 등장하시고 해서 참 제가 봅니다. 요즘 뭐 방송에 몇 군데 나가니까 예. 그 방송사에서 이제 방송하는 거 요즘은 다 또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자기 방송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아무튼 나이가 드셔서도 늘 사회를 걱정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감격해서 이게 목이 메였나요? 근데 뭐 보수의 품격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보수 진영을 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태영호 최고위원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대통령 좀 잘 좀 방어 좀 해달라. 그리고 거죠. 태영호 의원은 이러면 아무튼 뭐 공천이 문제 없다는 어떤 느낌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공천 얘기도 했는가? 근데 정무수석은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다. 태영호 의원은 내가 조금 과장해서 그냥 얘기한 거야. 사실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없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 보니까 두 사람의 말 다 믿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제가 뭐 최고위원도 해봤고 또 특임 장관도 해서 청와대 시스템도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되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면요. 그게 다 청와대로 정무수석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됩니다. 대통령한테.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누가 무슨 발언했다 이런 것이. 그건 뭐 상식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거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탈북자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애정을 많이 가졌어요. 그 한국에 와서 뭐 얼마도 안 됐는데 그래도 국회의원까지 되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좀 비호도 하고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최고위원은 물론이지만은 국회의원 한국에서 국회의원 하려면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그 말이 그게 본인은 부인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팩트가 있잖아요. 우선 이진복이라는 팩트가 있고 또 대통령을 옹호해달라는 비호하라는 특히 한일 정상회담 관계에 비호하라는 그런 팩트가 있고 또 그리고 공천에 관계되는 게 있고 요 세 개는 사실이라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자 같은 경우 공천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태영호 의원이 공천 얘기를 갖다 집어넣을 리는 없지만 못하는 거죠. 뭔가 공천에 관한 얘기가 있긴 있었으니까. 거기는 그 세 개는 팩트인데 태영호 의원이 부인하는 걸 보면 자기가 보좌관들이 공천을 걱정해서 안심하라고 말을 전했다 그러는데 그 말을 전할 수 없는 게 말을 전하려면 우리도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라. 뭐 내가 열심히 잘하면 공천 주겠지. 뭐 잘하는 사람 왜 공천 안 주겠냐.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지.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정무수석이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잘하면 대통령 옹호를 잘하면 그게 다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그러면 공천 안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태영호 의원이 그 옹호 발언을 안일 그 정상회담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사실로 봐야죠. 사실로 봐야 되고 또 아무리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끌고 들어간다 거짓말로. 그건 못 그럽니다. 그거는 시스템상 청와대 수석을 끌고 들어가는 거는 팩트래야지 거짓말로 청와대 수석을 끌고 들어가서 자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못합니다. 더구나 최고위원이지만 태영호 의원 정도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의원이. 못하는 거고 더구나 그 사람은 국내 사정을 한국 정치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그렇게 능청맞게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뭐 대통령 옹호하란 발언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면 공천 준다 이런 이야기는 거짓말이라도
예. 공천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준다 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거짓말 했다 하더라도. 그 이거는 중대한 발언이죠. 사실은 특임 장관도 하시고 예. 뭐 당에도 계셨고 다 예. 하셨으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당무 개입 논란이 예. 있었습니다. 경선은 이렇게 바꿔서 이런 룰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견이 이제 제시됐고 이번에 또 공천과 관련돼서 당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 그것도 정도로 메시지를 계속 던져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지난번에도 제가 예. 대통령 그 일본 갔을 때 그때 제가 이 방송에서 대통령실이 당무 개입 그만해라. 예. 후환 생긴다. 그러고 이제 일본 갔다 오시면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그 관계하면 안 된다. 손 떼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진복 그 정무수석도 자기는 거짓말 한 적도 없다 그러는데 예. 공천 관계 딴 거 같으면 몰라요. 공천 관계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 관계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할 정도면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다음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한다. 대통령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정무수석이 생뚱맞게 전해갖고 그런 말 한다? 그건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또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태영호 의원하고 태영호 의원 보좌관이 한 얘기인데 왜 나한테 묻습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을 그래서 해서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는 모양이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본인들이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듣는 사람이 뭐 예. 기다 아니다 말할 건 없지만 어쨌든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건 문제입니다.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이게 나갔기 때문에 예. 다음 공천은 대통령실에서 하는구나 하는 것이 은연중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습을 해야 되는 거는 근데 수습을 하려면 당대표가 나서야 될 상황이 돼버렸는데 김기현 당대표는 아니 공천 관련해서 그 대통령의 의견을 당연히 묻지 안 묻습니까? 이렇게 태도가 이렇단 말이죠. 김기현 대표는 뭐 대통령실에서 시킨 대표니까 뭐 확인도 못할 거지만은. 그러니까 당에서 뽑힌 겁니다. 대통령이 시켰겠습니까? 뭐 뽑는 게 대의원들 뽑았지만은 뭐 시키는 게 대통령실에서 시켰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정무수석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예. 자기가 말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하. 여당의 최고위원이 자기를 끌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 자기를 끌고 들어갔는데 예. 그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공천 문제 대통령 이제 좋은 말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내쳐버리고 자기는 무사한 거보다는 자기가 본인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책임을. 대영호 최고위원도 이거 뭐 당에서 징계하냐 안 하냐 그러면 그것도 모양이 네. 우습고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좀 심각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당을 응원합니다라고 했다가 탄핵 직전까지 갔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문제 때문에 징역 2년 선고가 될 때. 2년 받았죠. 예. 이렇게 되면 근데 그 수사를 했던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그렇습니다. 했던 사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근데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국기와 관련돼서 좀 위태위태한 사건일 수도 중요 있습니다. 사건을 현재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는데 이건 뭐 자기가 관계된 문제니까 뭐 자기가 자기를 뭐 수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실 분위기에 일신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당에서도 그러고 다음 공천은 다 대통령실에서 한다 이렇게 다 믿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말빨이 안 서는 겁니다. 의원들이 다 대통령실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저게 될 때도 그랬지만은 되고 나서도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자리를 못 잡잖아요. 계속 최고위원들이 사고 치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사고를 치는 거는 당 대표가 안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엄하면요.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사고를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방송에 나가서 어디 가서나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합니다. 근데 최고위 대표가 영리 안 서고 대표를 무섭게 안 여기니까 그냥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대표가 딱 권위를 갖고 딱 기강을 잡으면 저런 소리 못 하죠.
그러니까 저게 그리고 두 가지 문제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공천은 대통령실 하는구나 하는 말이 퍼지게 돼 있고 네. 두 번째는 김기현 대표가 아무 맥이 없구나. 예. 당은 당대로 웃어지는 거고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예. 이건 아주 문제입니다. 그러면 좀 김기현 대표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요. 대통령 불러다가 예. 최고위원 사표 받고 받고. 오. 김재원 윤리회부 된 게 있잖아요. 예, 최고위원. 야, 예. 당에서 최고위원 어떻게 징계하냐. 징계하기 전에 네 그만둬라. 잡아야죠. 잡고 앞으로 당의 명예에 실추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사표 받겠다. 뭐 이렇게 엄중하게 나가야지. 예. 김기현 대표가 뭐 글쎄 그건 본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나가면요. 예. 이건 당 꼬라지가 안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 중에 벌써 2명이 걸려 있는 셈인데 오늘 저 CBS 노컷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태영호 의원은 또 후원금 쪼개기로 해갖고 글쎄요. 넘겨받았다. 제안선보다. 예. 이 얘기가 의혹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엄중한 사안인가요? 엄중하죠. 그리고 뭐 그럴 수가 있죠. 자기 지역구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뭐 몇 푼씩 모아서 뭐 후원금 열심히 낼 수 있죠. 예. 그렇게도 합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이 경우는 그게 법적 그걸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쪼개기로. 예. 이거는 이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거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게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대의원이 오신 지 10년도 안 됐는데 정치에 잘못된 것만 배우게 된 거예요. 예. 이번에 발언도 그러고 후원금 쪼개기도 그러고 저는 정말 그렇게 안 봤거든요. 나 아주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년의 행위를 보면 저분이 정치를 좀 한국 정치를 못된 것만 먼저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튼 조금은 더 준비를 하고 정치권으로 와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 공천은 진짜 어려워지겠네요. 아주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예. 설사 대통령실이 개입 안 했다 하더라도 예. 그냥 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걸로 믿으니까 당 지도부나 당 대표 영은 점점 더 안 서게 생겼지. 예. 당은 점점 더 아주 무기력하게 생겨버렸지. 근데 정무수석은 본래 대통령 편을 안 들어주는 야당을 자꾸 가서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정무수석이라는 거는 거의 하루에 반은 야당 주변에 놀아야 됩니다. 예. 야당 원내대표, 야당 대표실에 자주 찾아가고 여당 어차피 안 찾아가 봐도 자기 편이니까 예. 그냥 제가 특임 장관이 그런 자리였잖아요. 제가 할 때도. 그렇죠. 예. 전 주로 야당 했지 여당 원내대표는 뭐 그냥 가만두고 뭐 해도 적당히 이야기만 해도 그건 다 우리 편이니까. 주로 야당을 어떻게 하면 국정에 참여시키느냐. 예. 어떻게 반대 강도를 줄이느냐.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느냐. 예. 야당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공격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찾아가서 사실 그게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진복 정부수석이 야당 쪽에 가서 논다는 이야기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정말.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 뽑혔으니까 예. 얘기는 꺼내기는 한 모양입니다. 대통령하고 한번 만나시죠라고 했는데 이게 원내대표를 만나야 됩니까? 당대표를 만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은 예. 이번에 국빈 방문했잖아요. 네. 아주 그 12년 만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갔다 귀국하시면 제일 먼저 여야 지도부를 먼저 초청해야 됩니다. 예. 여당 지도부, 야당 지도부만 먼저 만나도 좋지만은 여야 지도부를 먼저 만나서 귀국 설명회를 하고 예. 귀국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야당 지도부를 따로 초청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해야지. 이거 뭐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만 초청한다 그러면 원내대표는 처음이니까 초청할 수 있죠. 네. 그러려면 먼저 야당의 지도부를 함께 초청하고 나서 예. 특별 사안에 따라서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내만 불러다가 예. 단독으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관계가 아하. 트고 난 다음에 예. 요사는 원내대표 소관이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원내대표를 만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이번 같은 귀국 설명회 같은 거는 일종의 귀국 보고인데 예. 이는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든지 아니면 야당 지도부만 만나든지 예. 그러고 나서 여당 지도부도 만나든지 이 여당 지도부는 항상 우리 편이니까 이게 대통령 자리는요 예. 항상 야당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윤 대통령 취임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아직은 야당 뭐 지도부나 뭐 야당 상임위원장이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거든. 제발 대통령께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라.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긴 하지만 그거는 사법에서 법조에서 따질 거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시고 혼자 만나기 어려우면 야당 지도부를 먼저 그러게요. 만나서라. 예. 야당 상임위원장도 만나갖고 예산이라든지 예. 국회 법이라든지 좀 통과도 부탁하고 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수없이 했는데도 이제 다 안 들어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 사법적인 위기나 피의자 신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쪽에 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여당의 대표,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다 불러 모으면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도 되고 이제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거는 아주 형식적인 거니까 설명하기가 뭐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야당 지도부를 따로 따로 만나는 한번 게 또, 그게 협치입니다. 예. 협치라는 게 야당하고 하는 거지 뭐 여당하고 하는 게 협치나요? 그게 집권 여당인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광원 안 그래도 이제 미국 갔다 오셨으니까 예. 야당 원내대표가 처음 됐으니까 만나면 그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박광원만 오라 그러면 박광원 야당 대표가 가겠습니까? 상식으로. 움직이기 어렵죠. 어렵죠. 예, 예, 예. 그럼 사쿠라 되는데 그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갖고 미국에 갔다 온 보고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협치를 물꼬를 터야죠. 예. 이제 1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1년도는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협치 물꼬를 터야지. 참. 얘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실 민주당 내에서 예. 너무 좀 이렇게 소극적인 거 아니냐. 좀 공격적이고 좀 이때 당에 확 휘잡았고 대여 투쟁도 좀 하고 이런 데 요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칫 혼자 만나면 진짜 사쿠라 오해받을 된다니까요. 그걸 많이 배려해 주시는군요. 만날 수 없는 게 개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개딸들이 난리 치죠. 야 가뜩이나 수박이라 계산했는데 너 진짜 수박이구나 하고 뭐 당장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그러겠죠. 예. 야당도 속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신중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아무튼 사쿠라라고 하긴 뭐 하지만은 선명성에서 지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그런 얘기입니다. 걸 감안해서 예. 옛날 표현으로 사쿠라라고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우리 당 대표를 먼저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예. 박광원 대표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잘 알죠. 예. 예, 신중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예. 1주년. 뭐 자화자찬 같은 거 할 수 있나 점잖은 체면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평가를 해 주신다면 진짜 자화자찬은 좀 힘들다고 하니까 칭찬도 좀 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본인이 열심히 해요. 열심히는. 아주 뭐 매사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열심히 하는데 예. 그게 국민들이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열심히 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내각도 안 따라가고 당도 안 따라가고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지도가 취임 1년이면 지지도가 한 45% 50%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30% 돼서 맴돌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집권 1년의 현 주소가 지지도가 30% 30권 내외에 머문다고 하는 거는 그게 윤 대통령의 1년 집권 1년간의 현 주소로 봐야죠. 예. 그거는 본인이 뭐 고집도 있고 본인이 신념도 있고 대통령 이렇게 해야 된다는 본인이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는데 예. 그게 국민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국민들이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30% 대밖에 지지를 안 하니까
당선될 때 47%로 당선됐잖아요. 예. 당선되는 것만큼도 지금 못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골수 지지층만 남았지 그냥 다 정권 교체를 바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무조건 이번에 국민님이 돼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는 꼴이 됐잖아요. 근데 47에서 30으로 내려갔으면 늘 입버릇처럼 나는 국민만 바라보고 갑니다라고 했던 대통령이면 상당히 뭐 어떤 말하고 안 제스처를 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게 저 당에서고 대통령실이고 무슨 방송에 나와서 자꾸 뭐 쓴소리 한다 바른 소리 한다 뭐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당에서도 뭐 내가 뭐 신문보에 뭐 색깔이 있는 색깔론 비슷하게 무슨 뭐 나온 출연자들 성향 분석도 하고 뭐 해서 발표하고 그랬던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제대로 좀 잘 보필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필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제대로 보필하는 거지. 그냥 뭐든지 그냥 대통령 말이 다 맞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보필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집권 1년을 본다면 대통령 열심히 한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은 여론 지지를 보고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뭐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던 거 늘 기자들과 그냥 출근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던 그 자리를 이제 없애버렸다가 다시 꺼내면서 또 할까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던데요. 그 아마 국민과 소통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 또 새벽에 눈이 떠요. 하여튼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조금씩 나눠가지고 기자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다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 방법에 뭐 저한테 편의대로 나눠서 하든 답으로 하든 좋은데 뭐 어떻게 하든 그야 뭐 자기네들 편한 대로 하는데 문제는 쪼개서 만나든 다 만나든 대통령께서 자기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질문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답만 하면 안 되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 주는 그런 도스태핑을 해야지. 그냥 뭐 만나가고 자기 할 소리만 해보고 들어가 이런 건 하나만 하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 전공 과목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이제 영어로는 그냥 페이싱 효과라고 하는데 자기가 말을 실컷 하면 오늘 아주 커뮤니케이션 소통 정말 잘 됐다고 착각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도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말은 줄이고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남도 이미 알고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도 이미 알고 있는 말은 자기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자기 이제 쓴소리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견해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비판하는 것도 있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김치찌개를 100인분을 어떻게 끓여갖고 한꺼번에 같이 먹으면서 만나나. 조금씩 끓여야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비행기 안에서도 예를 들면 어디하고 어디 기자만 나랑 따로 차 한잔 합시다라고 한다든가 항상 외신하고만 얘기를 하고 국내 언론은 또 안 만난다든가 이렇게 나누긴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게 그렇게 공평하거나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은 되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뭐 나눈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냥 이왕 도스백 다시 하려면 뭐 나누든 다 하든 좋은데 그냥 다 한꺼번에 다 해서 하는데 제발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해야지 자기 생각만 이야기해 갖고는 별 의미가 없고 또 몇 달 하다 또 그만두는 소리 또 나옵니다. 근데 고문께서는 뭐 사실 오랜 정치 생활 또는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의 어떤 경험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동을 개혁하려면 노동자들에게 어떤 게 어려움인지 어떻게 노동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는 아예 좌파 뭐 세력 이렇게 하고 불온 세력 이런 식으로 너무 몰고 가서 지금 총파업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요? 좌파라 하더라도 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뭐 대한민국이라는 게 진보 정당도 있고 보수 정당도 있는데, 예? 새도 양 날개로 날아가잖아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로. 예. 아니, 한 나라도 예. 한쪽만 있는 것보다 양쪽에 있는 게 좋죠. 양쪽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양쪽이 하나가 되려면 설사 나는 좌파는 무조건 안 만난다 이게 아니고 설사 당신이 좌파지만은 나 당신의 의견은 내가 듣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좌파는 무조건 안 만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자리는 그 나라 안에 다양성, 나라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을 다 만나서 다 이야기 듣고 그 주에 옳은 것만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노동개혁도 노동자들을 만나서 노동자들이 견해가 어떤지 들어보고 그 견해가 옳지 않는 거는 당신네들의 견해는 이렇게 된 건 옳지 않다. 나라의 형편은 이런 거고 당신네들 주장은 이건데 이건 당신네들이 양보를 해라. 예.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설득도 하고 예. 그게 정치고 그게 대화하고 협치잖아요. 예. 그런데 선을 딱 그어놓고 당신네들은 좌파니까 당신네들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정치가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나와 있는 출연자들하고 마이크가 꺼지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다 갑자기 마이크가 확 켜지면 깜짝 놀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한 얘기가 외교 전략에서 이게 마스터 플랜과 촘촘히 잘 짜여진 정교한 전술들이 준비가 돼 있는 걸까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미국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또는 일본하고의 관계를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서 막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중국을 저렇게 대해도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외교에 대한 이 전략 전술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 뭐 제가 외교 전문은 아닌데 예. 이번에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지는 건 좋아요. 뭐 가까운 좋은데 안보를 예.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처럼 동맹은 좋은데 동맹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동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 없는 사람이 너무 동맹을 강조해 버리면 미국에 예속되는 것처럼 보이기 쉽잖아요. 아하, 예. 그러면 중국이 튀잖아요. 예. 중국이 한국이 자주적으로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 외교를 하는데 한국이 어려운 거는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좋은데 한국이 지금만 무조건 미국에 쓰러진다. 미국에 예속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튀죠. 예. 그러면 한미 동맹 못지않게 북중러 동맹이 강화되면 한반도에 또 다른 안보의 위협이 생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동맹은 좋죠. 뭐 미국 같이 가고 한게는 좋은데 너무 이게 쓰러져 버리면 국민들로서는 좀 불안해지죠. 예. 이게 너무 예속되는 것 아니냐 이래 되면 우리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네. 뭐 일본과 같이 나가는 거, 미래를 위해 같이 가는 거, 일본하고 관계 트는 거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그러나 일본과 우리의 역사적 관계가 있는데 역사적 관계를 무시하고 무조건 예. 일본하고 좋다 하면 또 일본도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선에서 함께 나가야지. 예. 자기는 지난날에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독도도 졌다이라 그러고 뭐 야당 의원들이 독도간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좀 그러잖아요. 그런 조절을 하려면 야당 국민 여론에 이제 귀를 그렇습니다. 기울여야 되는 이런 거군요. 마당에 일본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마당에 우리가 너무 일본에 엎어지면 알겠습니다. 한 나라의 자존심이 문제잖아요. 자존감. 아니, 막 빠져서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보수의 품격으로 늘 좋은 얘기 나와서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제가 같습니다. 말하는 게 보수의 품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여당이 색깔론 얘기하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